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제이입니다. 오늘은 클램프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소개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마법소녀와 드라마입니다. 짜자잔! 그래서 제가 분류한 기준으로 마법소녀물 2가지 그리고 드라마물 2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은 다 애니화가 진행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미는 다 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법소녀물부터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거는 마법기사 레이어스입니다. 이거를 마법소녀물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근데 보통 마법소녀물을 생각하면 세일러문이라든지 웨딩피치라든지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좀 달라요. 샤방샤방 샤랄라 이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법 기사잖아요. 정말로 기사예요. 칼을 들고 싸웁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각각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히카루, 우미, 후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도쿄타워에 견학을 와요. 그 셋이 도쿄타워에서 딱 만나는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셋이 다른 이 세계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 괴물들도 있고 막 마법을 쓰고 이러한 세계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셋이 왔지만 그치만 셋이서 이제 우정을 쌓아가면서 점점 자신들의 힘도 길러가면서 모험을 떠나는, 그래서 이 세피로라는 세계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르를 좀 자세히 보면은 마법소녀물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RPG 게임이랑 분위기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통 마법소녀물이랑 다른 점은 거대 로봇이 나온다는 겁니다. 건담처럼. 그래서 이 거대 로봇을 타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형적인 마법소녀물과는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보면 가볍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좀 진지한 전개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이어스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클램프 만화들 중에서도 재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작품이에요. 일단 좋아하는 이유는 좀 어느 정도 스토리가 진지한 면도 있어서 읽어도 유치하지 않달까? 그렇다고 다른 작품들이 유치하다는 건 아닌데 그치만 이렇게 진지하게 가는 스토리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클램프들이, 그래서 읽을 때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예뻐. 애들이 멋있고 예쁘고 다 해. 물론 클램프들의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일러스트가 기가 막혀. 그리고 캐릭터들마다 그 커플링들이 하나하나씩 있는데 커플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니화가 되었는데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보긴 했어요. 근데 되게 오래전에 봐가지고 중학생 때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꽤나 잘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작은 6권이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훨씬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원작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결말도 달라지고 그리고 좀 더 비극적인 요소가 강해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꽤나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만화책으로 봐도 짧지만 임팩트 있고 재밌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레이어스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법소녀물 하면 이젠 빠질 수 없는 레전드 중의 레전드, 카드캡터 사쿠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카드캡터 체리로도 유명하죠. 카드캡터 체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OST마저도 너무나도 유명한데 그만큼 정말로 대중적인 작품이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원작은 총 1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클리어 카드 편을 또 연재를 하고 계시죠. 5권이 나오고 꽤나 지났는데 왜 6권이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권이 4월 달인가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약 주문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 사쿠라가 마법으로 만들어진 크로우 카드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봉인을 풀어버리게 돼가지고 이 크로우 카드들이 세상에서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쿠라가 이 카드들을 다시 모아서 봉인을 하기 위해 마법소녀가 되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전형적인 마법소녀물은 아니죠. 여태까지 이런 마법소녀물은 없었다.
이런 느낌? 왜냐면 보통은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복장이 있고, 근데 이제 마법을 쓰려면 마법 소녀로 변신을 해서 이제 변신복이 이렇게 탁 갖춰져 있는 그런 변신 과정이 항상 있었는데, 카드캡터 사쿠라는 그게 없죠. 그냥 마법을 쓰려면 마법 지팡이를 봉인을 풀기만 하면 되죠. 뭐 이거는 워낙 팬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왜 좋아하는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긴 싶지만 일단 귀엽잖아요? 이것도 예쁘고 귀엽고 다 하잖아요? 덕질을 하기 정말 좋은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또 애니메이션이 잘 만들어진 작품이 없죠. 근데 원작과는 살짝 다른 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애니메이션은 너무 어렸을 때 봐서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전반적인 스토리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등장인물들 중에서 샤오랑을 겁나 좋아하는 사쿠라의 라이벌격으로 나오는 중국 여자아이가 있죠. 그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에서만 나오는 오리지널 캐릭터고 원작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제일 크게 다른 점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크로우 카드가 엄청 많대요. 에피소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크로우 카드를 더 많이 생성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많은 것들이 좀 순화되었다는 점? 사실 사쿠라가 겉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고 귀여운 우리 사쿠라를 보는 재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곁다리들에 있는 인물들이나 스토리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위험하다기보단 어린이들의 시선에서는 쉽사리 캐치해내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동성애도 있고 남남 커플도 있고 여여 커플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싫은데 뭐 롤이 요소도 있죠. 근데 이 단어를 별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어른과 아이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자 초등학생과 남자 어른, 남자 초등학생과 여자 어른 이렇게 또 골고루 분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원작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대놓고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이들용 만화니까 그런 걸 표현하기가 좀 그랬는지 많이 순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롤이든 쇼타든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롤이든 쇼타든 다 싫거든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와 어른의 사랑이라는 게 용납되기가 어렵고 불쾌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는 아직 자기 자아에 대해서도 다 성립이 안 된 나이고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신체적인 그런 변화인 2차 성징도 아직 제대로 안 온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러한 아이와 어른이 동등한 관계에서 과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른과 어른 사이의 사랑에서도 가불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불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용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뭐 내가 가르쳐 줄게 약간 이런 식의 관계로 표현이 되고 이러는 게 전 너무나 싫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 만화나 그런 거는 안 보는데 그런데 카드캡터 사쿠라를 읽었을 때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른이 돼서는 그런데도 불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만화에서 봤을 때 이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표현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초등학생들은 마인드가 이미 성인이야. 초등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몸은 작지만 두뇌는 어른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어른과 어른의 대등한 관계로 보였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화니까 가능한 관계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좀 만화와 상관없는 진지한 얘기를 주저주저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이 올해 나온다고 했거든요. 카드캡터 사쿠라 해피니스 메모리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레전드 만화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라마물로 넘어가서 나머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 엔젤릭 레이어라는 만화입니다. 이거는 스토리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즈하라 미사키라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도쿄로 상경을 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막 도쿄에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막 헤매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건물의 전광판에 크게 엔젤릭 레이어라는 경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엔젤들끼리 서로 격투를 하는 경기인데 여기서 또 엔젤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인형이에요. 근데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해서 움직이는 인형이죠.
아무튼 그 경기를 미사키가 보고 완전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걸 하고 싶어서 직접 엔젤을 만들어요. 얘 보면 엔젤을 만드는 과정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나도 갖고 싶어.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드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그 엔젤을 가지고 이제 토너먼트에 나가게 되는, 그래서 미사키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만화입니다. 일단 전체 만화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예선부터 본선, 뭐 결승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경기를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매 경기가 새로운 요소들이 있고 다 재밌어서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격투씬 같은 게. 그리고 애니화도 진행이 역시나 된 작품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애니를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원작과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원작은 클램프 특유의 귀엽고 쾌활하고 가볍고 딱히 그렇게 개연성은 없지만 대충대충 막 넘어가는 개그물, 그런 일상물의 느낌이 강한데, 애니화는 훨씬 진지하고 시리어스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근데 사실 저는 클램프의 가벼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원작이 더 좋더라고요, 애니보다는. 애니는 너무 좀 진지하게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치만 개연성이 있어서 애니 쪽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잘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애니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세계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초비츠라는 작품 있죠? 그거의 과거예요. 초비츠는 이제 인간형 컴퓨터 애들이 상용화된 사회였잖아요. 엔젤릭 레이어는 그거보다 과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짱 셰프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엔젤이라는 것 자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초비츠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램프 작품은 이렇게 세계관이 얽혀 있는 걸 보는 재미도 상당히 있어요. 마블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섞이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에서 팍 뭉쳐지고 그런 희열감? 그런 게 클램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화를 또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인데 코바토라는 만화입니다. 일상물이면서 치유물이에요. 치명적 유해물 말고 진짜로 치유물. 그래서 스토리는 이제 여자 주인공인 코바토가 있는데 좀 세상 물정이 어둡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아이거든요. 말하는 인형인 이오룡이라는 또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이오룡이랑 세상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기보다는 나름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치유해주면 별사탕 같은 게 생겨요. 이 별사탕을 코바토가 가지고 있는 유리병에 가득 채우면 코바토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코바토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러 돌아다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완결은 6권에서 끝이 났는데 제가 4권까지밖에 만화책을 안 사가지고 결말도 잘 마무리된 작품이고 애니화도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애니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본 사람들은 되게 애니화가 잘 됐다라고 칭찬을 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애니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애니는 원작이랑 결말이 다르고 세부 설정 같은 것들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의 세계관은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천사가 나오는 위시라는 작품 있죠? 그 위시라는 작품과 같은 세계관입니다. 근데 위시의 아주 먼 미래예요. 그래서 위시에 나왔던 코하쿠도 등장을 하긴 해요. 또 조연으로 잠깐씩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약간 카메오식으로 다양한 작품들에서 좀 많이 따왔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남주인 후지모토 키요카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알바 동료 중에 사쿠라의 오빠가 있습니다. 토우야. 이 사람도 알바 중독이죠. 맨날 알바하고 있어. 그리고 초비츠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치만 초비츠랑 똑같은 세계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물들은 똑같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패러렐 월드 같은 느낌? 같은 세계지만 다른 차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런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클램프들의 다른 내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주절주절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들어서 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모두 안녕. 쭈 화이팅!